경찰 병력이 들어갔는데 이 밀폐된 공장 안에 화염병을 계속 집어던지고 있는 장면. 이 경찰이 도망가게 바쁘다. 이 경찰, 이건 천막 아래 경찰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인화물질을 천막에다 뿌린 다음에 그 천막에 불을 짓는. 이 경찰을 막자는 게 아니라 경찰을 죽이자는 거예요. 여기 경찰이 5억 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5억 원짜리인가요? 요공문관이 이 경찰이 순경입니다. 직위가 순경인데 진압을 하던 도중에 이 화염병을 맞아가지고 온몸에 불이 납니다. 그랬더니 노조원들 6명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이 경찰을 때리죠. 이때 이 순경을 구하려고 테이저건이라는 걸 씁니다. 경찰에서 고압볼트, 고압전류라고 하는 테이저건을 쏘았더니 언론에서 뭐라고 나왔냐, 드디어 경찰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테이저건을 쐈다. 그럼 저 불붙은 경찰을 죽으라고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뭐 마찬가지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민주당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느냐, 단전 단수 의료진 이 선동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이 강경진압, 과잉진압, 심지어 살인진압을 하고 있더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선동이, 이 경찰이 강하게 진압을 못했기 때문에 단전 단수 그리고 뭐 의료진 차단을 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물을 끊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비인도적 형태가 중단돼야 한다라고 정세균 씨가 얘기합니다. 홍영표 노동특위위원장, 민주당 노동특위위원장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잔인하고 야비한 정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갔다. 물하고 식량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 야비하고 잔인한 정권이고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갔다. 물론 이들이 주장한 내용 중에는 노조의 불법 폭력, 무질서 행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나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완전한 이 기준을 잃어버린 논평입니다. 이 위대하신 현병설 국가인권위원장께서는 이 인권위에서 계속 논평을 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혹시? 뭐라고 내느냐? 경찰이 불식량 등 임의 반입 차단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식수 및 의약품 등 반입 차단 조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호하는 인권은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국민들이 아니고 일부 폭탄 세력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선임된 인권위원장의 인권위원회가 낸 논평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땠느냐? 물과 식량을 중단했다고 하면서 저도 이제 이 차 타고 가다 보면 MBC 같은 데서 논평 나오는 거 보면은 이러니 살인 진압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언론에서 떠들어댔어요. 근데 실제로 진압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이 물하고 식량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이게 노조 간부 사무실을 들어가 봤더니 나온 이 식량, 쌀 등인데, 이때 나중에 나왔던 생수하고 쌀, 컵라면, 생수가 9,400리터가 나왔습니다. 쌀이 38포대, 컵라면이 4,000여 개가 나왔는데, 여기에 트럼프 화투가 어지럽게 널려있고 수십 개 뭐 소주병에 이 담배 꽁초까지 들어가가지고 널려있었다, 이렇게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노조에서 이탈한 사람들 얘기로는 노조원들한테는 정말로 식량과 식수가 없어가지고 보일러에는 물 받아 마시도록 노조 간부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죠. 노조 간부들은 이 쌀, 컵라면, 생수 마음껏 먹고 소주에다가
이 담배 꽁초 걸어가면서까지 트럼프 화투 쳤는데 일반 노조원들은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쟁력을 더 높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쌍용 사태 때 벌어진 일인데 이러한 불법 폭력 무질서 행태, 노조의 불법 폭력 무질서 행태나 노조 간부들의 이런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도 그리고 언론도 거의 언급을 물론 이 보수 언론 빼고요. 일반 언론들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점점 이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폭력 무질서 행태가 점점 심해지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친북 좌파 세력들이 뭘 했느냐면은 제야에 있는 친북 좌파 세력들은 통일운동을 했어요. 남북 교류협력 운동을 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의치가 않으니까 제야에 있는 친북 좌파 세력이건 아니면 제로건 내에 있는 좌파 세력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을 깽판 넣는데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이 쌍용 사태 같은 경우도 이런 연합전선 형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이 8월 5일이라 쌍용차 이 자동차 사태에 진압을 하려고 경찰이 갔다가 이때 민노총 뭐 시민단체 회원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도망가는 장면이 소리가 좀 더 나면 좋은데 뭐라고 하는 장면이냐면은 나는 경찰 아니에요 라고 도망가는 장면. 이 폭동 주동자들한테 잡히니까 죽기 싫어서 나는 경찰 아니라고 발뺌을 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공권력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가 문제죠. 지금 한나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경찰한테 다 떠넘겨놨습니다. 경찰한테 다 떠넘겨놓고 그 다음에 다 도망쳐있고 나 뒤로 다 도망가있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진압을 하면 이게 정당한 행위다라고 정치적인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금 집권 여당인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경찰한테 넘겨놓고 그리고 자신들은 이런 경찰의 소위 강경, 와인, 살인 진압과 관련 없는 진보 인사이냐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지금 집권 여당. 얼마 전에 이게 7월 5일입니다. 용산 사태가 났던 것이 1월 20일이었습니다. 1월 20일, 그러니까 거의 6개월, 반년 정도 지나서까지 지금도 불법 시위, 폭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냉동된 시신을 들고 나와서 집회 시위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죠. 6개월 동안 장례를 안 치렀어요. 들고 나와서 우리 예전에 맨날 항상 이런 집회 시위 때마다 보이는 인물이죠. 문정현 씨고 천주교 정의교회 사장. 이 같은 멤버들이 또 몰려나와가지고 온갖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공권력이라는 게 한번 우습게 보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끌려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깨진 창이론이라고 있죠. 자동차에 혹은 집에 창문이 조금 깨지면 그때부터 이 폭도들이 그 집만, 그 자동차만 부순다. 한 번에 우습게 보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끌려다닙니다. 계속 끌려다닙니다. 근데 이 용산 사태 제가 짧게 편집을 해서 이 전번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용산의 남일당 건물 철거 대상 건물에 전철련이라는 철거민 단체가 불법 점거하고 이 화염병을 100개 이상 투척을 했는 사건이었죠. 이러다가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6명이 죽은 게 용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화염병을 집어던진 거리는 이 남일당 앞에 8차선도로 수용차하고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경찰이 강경진압, 과잉진압, 살인진압이라는 비판이 듣기 싫겠죠. 그래서 진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화염병을 계속 집어넣는지 그 신라통까지 벽에다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